선조실록 95권 선조 30년 9월 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병난이 발생한 이후로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먼저 도망하여 백성들의 본보기가 된 자가 전후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나국하라는 명령만 내렸지 한 사람도 주의를 자복하여 정령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위급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고식적인 정치만을 일삼으면 장차 기유를 진숙하여 신하가 관직에 죽는 의리를 책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중에서 더욱 심한 자를 적발하여 우선 법률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소서. 왕자와 후궁이 옮겨 피난한 곳의 온갖 지공 등에 관한 일은 되도록이면 생략하여 관민에 대한 일본의 폐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느린 하임이 배행한 인원의 수가 한정되지 아니하여 뒷바라지 않은 비용이 한이 없으므로 마침내는 머무르는 지방이 장차 폐업이 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원망이 때로 일어나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배행한 재상을 추구하고 금으로는 뒷바라지 않은 일을 일체 중국 서울의 산료 예의에 의하여 하게 하되 과외의 인원은 일체 도태해버리소서. 김응선은 곤제의 신하로서 적병이 다가오기도 전에 외적의 흉악한 공갈을 믿고 오직 공동시키는 일만 하면서 자신이 먼저 도망하여 수습하는 데 힘뜻이 없어 군사의 마음이 흙등이 무너지듯 하고 여러 진이 기와장 깨지듯 하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모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여 그의 살을 저미려고까지 하게 되자 보잘것없는 외적을 베어 스스로 속죄할 계책을 꾸몄습니다. 먼저 도망하여 국가를 저버린 정상은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어찌 서서히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명을 내려 율대로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김응선은 바야흐로 외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서서히 주의를 논해도 늦지 않다. 도태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제 신의 서장은 왔으나 빙준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보내지 않았다. 추가할 필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부제학 신식 은교 이상의 교리 이형우 부수찬 윤의립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적병이 이미 다가와 시사가 날로 위급해져 국가의 형세가 막 숨이 넘어갈 듯한 형세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것마다 마음 아프고 뼈저린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신들은 그 중에서도 더욱 안타깝고 절박하여 천하에 크게 놀라운 것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아뢰는 바입니다. 전하의 지위는 위로 천자에게서 받고 아래로는 조정을 계승한 것이니 전하께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조정이 주신 것과 천자가 명하신 것을 중국의 한 행인이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여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병고를 겪고 나서부터 지나치게 자신을 책망하고 후회하여 사퇴하려는 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자리잡아 오락가락 왕래하여 일찍이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호령하는 사이에 가끔 그 기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참으로 온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국 관원을 접견하시는 날로 말하면 참으로 군국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사퇴하시는 말씀의 정의도 믿지 못한 처지에서 먼저 언급하셨으니 이는 또한 무슨 까닭입니까? 황조의 기대와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모두 전하의 한몸에 달려있는데 전하께서는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루아침에 신을 벗어버리듯 왕위를 사퇴하려 하시니 어제 30년 동안 제의한 천성의 임금이 별난을 당하여 구제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만으로 사퇴하려는 분이 있었습니까?
삼가 격리의 회처벌 보건대 그의 말이 엄정하고 의리가 정대하며 자상하고 강력한 뜻이 또한 그 속에 내포되어 전하께 시기와 기밀을 살피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오직 신료들을 독려하고 통솔하여 게으른 자들을 진작시키고 만약 위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있으면 들추어 내 법을 적용해야 할 뿐입니다. 만일 계책이 이에서 나오지 않고 꼭 굳이 사퇴하려고만 하여 다시 중국 관원에게 번거롭게 요청한다면 협동하여 이를 이룩할 뜻을 가지기는커녕 반드시 격동하여 의심하는 단서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성명함으로 어찌 이런 사리를 통촉하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전일의 의혹이 아직까지 가시지 아니한 바가 있어 스스로 수첩을 작성하여 전일의 간청을 다시 하려 하시니 그것을 한 번 하시는 것도 이미 잘못이었는데 더구나 재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국가의 일이 십상팔구는 가망이 없게 되었는데도 대소신료들은 기꺼이 몸을 분발하여 담당하려고는 하지 않고 일에 임해서 물러서려고만 하여 다만 어찌할 수 없다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신들 또한 감히 한 말씀이라도 드리어 더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전하께서도 척연히 계과하시고 의연히 담당하셔야지 한결같이 사퇴만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받아들여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참으로 갸륵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7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도원서 권일이 치게 하기를 별장 한 명년이 충청도 방어사와 함세해서 외적을 토벌하면서 공주 회덕 지경에 이르러 유숙하다가 외적이 진산으로부터 산길을 격려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에 잠자리에서 아침밥을 먹고 나서 변을 기다렸는데 외적의 선동이 갑자기 이르러 서로 교전하였습니다. 얼마 후에는 수많은 외적들이 크게 쳐들어와 종일토록 힘껏 싸워 쏘아 죽인 것이 거의 2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중과 부적인데다가 날도 어두워져 다만 6건만 베어가지고 왔기에 그 길을 베어 올려드립니다. 이날 싸움에서 앞을 다퉈 돌진하고 좌우로 분격하며 머리를 벤 것이 매우 많았는데 창왕은 나머지 전진해 버려두고 다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힘껏 싸운 사람에 대해서는 혼장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군공의 등급에 대하여 계문할 계획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부사 조호익이 강동 등처의 정예병 수백여 명을 거느리고 외적을 토벌하는 데 종사하려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부터 의기가 소문났었는데 지금은 또 의병을 모집하였으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속기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와 호위하도록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머물러 두어 그곳에서 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방금 당보가 격리 아문에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떠난 중국 군대가 직산 남쪽 10여리쯤 되는 지역의 험하고 좁은 데가 많은 곳에 매복해 있다가 어떤 장수의 수하인지 모르는 외적의 선봉을 만나 말에서 내려 시살하려다가 잠시 서로 물러났습니다. 중국 병사들이 급한 나머지 수급을 뵐 겨를도 없이 마구 죽이자 나머지 외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어제 떠나보낸 3천 군사가 이미 도착하여 추격 중이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의 소식입니다. 또 중국 병사가 진중에서 달려와 구두로 보고하기를 적의 머리 30급을 베었고 총에 맞아 죽은 자는 부지기수이다. 오후에 각각 수습하여 진을 쳤는데 벤 수급 중에는 금회와 금갑을 입은 자가 몇 명 있었다. 이들은 필시 외적의 우두머리일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김찬을 사헌부 대사원으로 이기를 지휘 돈영부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치게하기를 지금 항복한 외인이 지성으로 외적을 토벌하는 것을 보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금년 3월에 가등청정의 부하로서 409라고 부르는 외인 일명이 신의 진중으로 투항하였었는데 신은 저축한 재물이 없어 접제하기가 어렵기에 김해부사 104림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번 황석 산성에서 패전할 때 그는 조총을 힘껏 쏘아 외적 4명을 죽였는데 그 뒤 김해 사람들이 외적과 내응하여 먼저 도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쓸모없이 살만 찐 부사 104림이 장차 흉악한 적의 칼날에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104구가 사림을 인도하여 그를 바위 굴에 숨겨놓고 황석으로 가리고 초목으로 덮어 외적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줄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날이 새자 성 안에 들어간 외적이 사방 성문을 지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400구는 또 꾀를 내어 사림을 결박하고 자신은 외인의 모양으로 꾸며 사림을 여러 외적들 가운데 끌어내어 성문을 지키는 외적들을 힐책하기를 너희들은 성문을 어떻게 지켰느냐? 조선 도적이 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수색까지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너희들이 죄는 주고 마땅하다 하면서 칼등으로 그들의 등을 치니 성문을 지키는 외적들이 반죽음이 되어 애걸하기를 우리들이 멀리서 오느라 노고나에 깊이 잠든 사이에 조선 도적이 함부로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죄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상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용서해 주지 않을 터이니 상관은 우리들이 실수한 바를 보고하지 마라 목숨을 구제해달라 하고 성문을 열어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400구는 사림을 성 밖으로 인도해 나가 산속에 숨겨둔 뒤에 까닭없이 나가더니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사는 마음속으로 이자가 너로 외적에게 투항할 사실대로 말하고는 무리를 이끌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참살하여 그 공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손발이 부르르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20여 걸음 옮겨 숲풀 밑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가 삼경이 되자 400구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다란 바가지에 쌀밥, 간장, 무를 담고 냉수가 든 호로병 쌀 한 말까지 가지고 오더니 부사가 제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는 발을 구르며 탄식하면서 가만히 부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부사는 그제서야 그가 딴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아니 409인가 하고 응답하니 그가 달려 들어와 부사의 허리를 껴안고서 말하기를 상관께서 제자리에 없기에 반드시 외적에게 사로잡혀 간 것으로 여기었는데 상관께서 무사히 여기에 계시니 달리 위로할 말이 없다. 상관께서 너무도 배고프고 목말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로 외인의 모양으로 꾸며 외진으로 들어가 나는 바로 안음에 진을 치고 있는 외장의 부하인데 양식이 벌써 떨어지고 날씨 맞아 추워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장차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대들이 성을 함락할 때 노획한 물건을 내게 조금만 주어 쇠잔한 목숨 하나 구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외적들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쌀 한 말과 밥, 간장, 유의 2벌을 내주기에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밥을 부사에게 주고 옷을 그 몸에 덮어주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사 역시 좋은 말로 위로하고 밥을 덜어 그에게 주니 부사가 다 먹기를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먹었는데 이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식한 무리들도 가장이나 처자식을 구제하지 않고 있는데 무식한 오랑캐의 무리로서 지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았으니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409에게 특별히 중상을 내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소서. 항복한 외인들이 몸을 보존하는 길을 알아 구원할 계책을 위하여 성명을 조선 사람과 똑같이 고쳐 부르고 싶다고 하니 항복한 외인에게 사성하는 일을 조정해서 속히 정탈하여 내려보내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좋은 사람이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제독 접반사 장운익이 아뢰기를 방금 직산의 전쟁터로부터 돌아온 중국 병사가 말하기를 천안과 직산 사이에 뜻밖에도 외적의 선봉이 모두들 흰 옷을 입고 들판을 뒤엎어 오기에 중국 병사들이 처음에는 조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진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외적의 선봉이 먼저 포를 쏘므로 중국 병사들이 일시에 말을 달려나가 시살하며 한참 동안 교전하였는데 화살에 맞거나
곤봉에 맞아 죽은 외적이 거의 5, 6병에 이르렀고 수급은 30여 개를 베었으며 해 부총과 양 참장도 각각 손수 수급 2개를 베었다. 그런데 외적이 산에 올라가 백기를 드니 전원의 대군이 적각구름처럼 몰려들었으므로 중과 부적으로 각자 퇴각하여 지켰는데 해 부총 등 4장수는 지난밤에 직산을 떠나 올라오고 있으며 중국 병사들도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독이 즉각 각 군영에 명을 내려 모조리 강변으로 나가 진을 치고 그대로 야영하게 하였다고 하며 또 영기를 보내 파 유격으로 하여금 정예병 2,500명을 뽑아 거느리고 수원길에서 외적을 맞아 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감히 아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 병신 2번째 기사 접방관 신중일이 서계하기를 이달 7일에 흉적의 선봉이 천안에 올라와 보자 해부총 양참장 파 유격 우 유격 등 4 장수가 정예병 2,000명과 장관 15명을 뽑아 거느리고 직산으로부터 15리쯤 되는 곳에서 외적을 맞아 싸워 31급을 베었는데 사상자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수들도 직접 외적을 베었는데 해부총은 2급, 양창급은 1급, 파 6급은 3급을 베었으며 노획한 마필과 기계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날 회군 활적에 진위를 통과하여 초저녁에 수원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은 뒤에 바로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겨우 밤 2경이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 병신 3번째 기사 허문관이 아뢰기를 적병이 바짝 다가와 겨우 한 줄기 강물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일이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상께서는 대신들을 접견하여 급급히 계획을 세우고 직접 격리 등의 아문에 나아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깊숙이 거처하여 전혀 진작하여 좋지 않은 일이 없으니 신들은 터져나오는 통곡을 억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외적을 가로막을 만한 것이 없으므로 외적이 이토록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상하가 놀라 별난이 창종관에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점이 있으니 신들은 참으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날 믿을 만한 것은 장강뿐인데 이때 중국 병사와 협동하여 방수할 대비를 엄하게 세우지 않고 그저 허둥지둥하면서 조치할 바를 잃는다면 제도에서 징집한 병사들마저 장차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무너질 것이니 설령 도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마침내 어디에 머무를 곳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말이 이러고 보니 저희도 모르게 숨이 끊어지는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스스로 독려하지 마시고 크게 분발하시어 오늘 즉시 몸속 무장을 갖추고 강가에 나가 군사를 사열하여 군사의 마음을 격려하고 외적을 막아 오랫동안 지탱할 계책을 세우소서. 신들이 근시의 반열에 있으면서 위태로움이 당장 닥치는 것을 참아볼 수 없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시찰하고 싶어도 이처럼 날이 저물었는데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비변사에 말하여 할 수 있다면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적병이 이미 박도하여 사세가 몹시 위급하니 오늘날의 계책은 다만 강을 파수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군사를 사열하는 일은 참으로 급급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오늘은 날이 이미 저물어서 할 수 없을 듯하니 내일 거둥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 병신 6번째 기사 대사원 김우옹이 아뢰기를 외적의 기세가 이미 임박하였는데 서울은 넓고 커서 방어하기에 든든하지 못하니 강연 안에 열을 지어 지키는 것이 형세상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위와 성패가 강을 방어하는 데에서 결단날 것인데
다만 최원으로 하여금 수비하도록 하여 모든 일이 소홀하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채찰사 이후 성룡을 연강 제치 대사로 삼고 부채찰사 노직을 그 부사로 삼아 강에 나아가 싸움을 독려하도록 하는 한편 제독에게 대병을 독려하고 협력해서 지켜주기를 청하여 죽음으로써 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 불리하면 채찰사로 하여금 군사를 철사해 강화도를 지키도록 하야만 뒷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저는 존망이 달려있는 바이니 지체하여 이를 거르칠 수 없습니다. 성룡에게 명하여 전로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 부사 이하로부터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모두 군율로서 시행하도록 하셔서 송태조가 주민에게 명하듯이 하는 것이 참으로 온당할 듯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윤호한다. 이 일은 원로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을 속히 비변사에 내려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9일 병신 5번째 기사 채찰부사 한효순이 치게 하기를 이달 3일에 홍주의 향리 이해가 청량 부여 등처에 채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외적이 백마강에 이르러 나룻배를 빼앗아 종일토록 강을 건너는가 하면 얕은 여울로 건너가기도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잇따라 채타민이 와서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은진, 부여, 석성 등처에는 외적의 기세가 몹시 성하여 홍산의 무량사, 부여의 도천사, 은산역 등처에서 분탕질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호서의 내포에는 외적의 기세가 날로 성하여 수일이 못되어 장차 여러 고을에 가득하게 될 텐데 병사, 방어사, 잔액사가 모두 좌도에만 있고 내포에는 정수나 병졸 한 사람도 파수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게 조치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지금 홍주에 있는데 해미 등처의 외적이 쳐들어와 도로가 막혀 통하지 못하게 되면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장령 이철이와 아뢰기를 적병이 이미 경기 근처에 이르자 중국 병사들은 부딪혀 싸우며 시살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한 사람의 장사도 중로에서 가로막는 자가 없었습니다. 최후에 이 경준을 파견하긴 하였지만 적은 병사만 거느리고 갔고 또 앞으로 나아가 중국 장수와 합세하여 내려가지도 않고 여러 날 동안 과천 땅에 머무르고 있으니 중국 장수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 것이며 군사들의 마음을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정예병을 많이 뽑아 급속히 전진함으로써 중국 병사들과 협력해서 무찌르도록 하셔서 오늘 양경리를 접견할 때 정원이 당초에 자상하게 탐문을 드리지 아니한 탓으로 상께서 들어가셨다가 도로 나오시게 되어 거둥이 전도되었으므로 보는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색승지와 도승지를 모두 추구하소서. 감찰 윤유심, 전 이귀, 신무, 내섬시, 봉사, 정흠 등은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도망할 계획을 짜내고는 서로 잇따라 벼슬을 버리고 떠나갔으니 지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사판에서 제가 영원히 사용하지 말고 그 이름을 조당에 계시하는 일을 승전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상이 제독의 아문에 나아가 접견하고 말하기를 외적의 기세가 몹시 급박하여 내 권이 성 안에 있으면 군중에 있는 것과 같겠기에 경리에게 엄밀히 품하고 이미 내보내었으니 대단히 황공스럽습니다. 아니 제독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 온 지 2달 동안에 참말만 하였습니다. 외적이 창궐하여 약함을 보이기도 하고 강함을 보이기도 하니 뜻밖의 갑작스러운 환란이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권을 내보내는 것이 무방하여 백성들도 화를 피하고 싶으면 나가라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황공스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흩어져 버려 천장을 뒷받침하는 일을 뜻과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어찌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외적의 수급도 많이 배웠으며 항복한 외적이 또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가 가등청정의 군사로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모두 장수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장수이다. 청정의 군대가 조금도 패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꺾였기 때문에 퇴각하여 주도날 계책을 세웠다 하니 이것은 필시 군사가 적어서 그럴 것입니다. 오늘 외중에서 온 사람이 또 말하기를 지금 왕으로 책봉해주면 마땅히 병사를 철수하여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아니면 부산으로 퇴각하였다가 내년 봄을 기다려 20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군이 단독으로 강한 외적을 무찔러 승첩을 이룬 것은 모두가 대인께서 절제하신 소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조금 이겼지만 중국병이 일찍이 도달하면 대승을 거둘 것이니 국왕께서는 부디 마음을 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에서 재차 대병을 보내고 격리 및 여러 장관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외적을 토벌하지 못하는 반드시 외국에게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지금 대인의 분부를 받더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이것은 대략적인 일일 뿐입니다. 다시 그 형세를 보아 상냥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이 외적이 하는 짓을 알 수 없으니 내정께서 출궁하여 비난하는 것은 사세상 당연합니다. 백성들이 가속도 모두 비난하는데 더구나 국왕의 권속인 경우이겠습니까? 하고 차들기를 청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외적의 형세가 몹시 절박하여 부득이 보냈지만 지극히 황공스럽습니다. 과인은 앞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 장수의 거취를 따라 행동할 것인데 어찌 출궁하여 비난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양경리 역시 갑옷을 입고 시살할 수 없기에 나 또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내 권이 비난 갈 때에 별도로 차인을 보내어 호송하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예가 끝났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10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상이 이부 종병의 거처에 거둥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형세가 몹시 절박하기에 부득이 경리에게 품하고 가석을 내보냈는데 대인이 관원을 차출하여 호송해 하도록 해주셨으니 미안하오이다 하니 부종이 말하기를 여기 온 것은 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도어 제독도 조금이라도 불행함이 있어 창조간에 무슨 일이라도 있게 되면 내보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을 이미 배신에게 말하였습니다. 다만 양야가 물으면 모르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5, 6년 동안이나 군사를 보냈는데 어찌 그냥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부산에 있는 적을 모조리 소탕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대인의 분부를 받더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8사람이 호송하는 일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나왔습니까? 중도에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있게 되면 나의 맡은 직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경리와 마 제독이 앞에 계시는데 어찌 감히 위반하여 잘못하겠습니까? 외적을 소탕하여 평정한다면 나의 일도 또한 완료되는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놓으십시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은이 망극하고 대인이 누추한 것에 왕림하였는데도 양경리를 바삐 만날 일이 있었으므로 대인을 접견하지 못하여 황공스럽기에 그 길로 이곳에 와 서로 만나는 것이요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조금이라도 서로 알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리와 제독의 암은 중대한 것이니 작은 일까지 고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는 혐의스럽게 여기지 말고 모두 말씀하십시오. 직접 말할 만한 것은 직접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 말할 만한 것은 사람을 보내 말씀하십시오. 원컨대 마음을 열어놓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리한 역관 한 사람도 차성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황공스러운 모든 일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뒤로는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울부짖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보기에도 참담한데 혐의스러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서로 뜻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심껏 한다는 것만 알면 나 역시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였다.
부정이 말하기를 나도 처자를 이별하고 왔는데 아무리 무서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제독도 국왕이 출궁하여 피난한다면 부득이 제본을 올려야 할 터인데 일이 몹시 어렵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인은 중국 장수를 따라 진퇴할 것인데 어찌 출궁하여 피난할 리가 있겠소이까? 비록 피난한다 하더라도 어찌 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겠소이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중국군이 직산에서 승전하였다고 하오. 하니 부총이 말하기를 무릇 사람들이 몸에 처자와 가속이 있으면 반드시 기쁜 생각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이를 힘껏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직산의 일이야 어찌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평양에서처럼 10만원 군사를 모조리 죽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천마디 만마디 말이 모두 소용없으니 앞서 말씀드린 일을 부디 잘 헤아려 주십시오. 각군과 자제가 모두 피난 갔는데 어찌 마음 상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부디 여기에 머무르게 하여 회포를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비록 소유를 비워 해를 끼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어찌 해가 없기에 하겠습니까? 9, 10월 사이에는 이 외적을 섬멸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3 분부하시니 감격스럽소이다 하자 부종이 말하기를 이곳을 회복시켜 부모와 처자가 다시 보존되고 우리들도 역시 공을 세워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부종이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해에 출생하였습니까? 근데 이미 장성하여 말을 탈 수 있다고 하니 신변에서 떠나보내지 말고 서로 더불어 대화하면서 회포를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맏아들은 과인을 따라 여기에 있고 세자는 묘사를 받들고 나갔는데 돌아올 것이요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 집안일처럼 보살펴 제3 분부하시니 감격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소이다. 아니 부총이 말하기를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불행스럽게 대병이 일제히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강의 형세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곳이니 외적이 어떻게 나라 건너오게 하겠습니까? 부디 마음을 놓고 안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이곳 사람들이 모두 부산처럼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서울과 지방에 고유하여 각자 생업에 안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화리에 놀라 새처럼 소문만 듣고도 도망하여 흩어져 버렸는데 도로 안집시키려고 합니다. 고유 문에 대해서는 이미 양 대인의 분부대로 하였는데 마땅히 시행하겠소이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전일에 통과한 병마는 소요를 피어 해를 끼쳤지만 근본의 병마는 조금도 소요를 피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곡절을 첨입하여 간절하게 고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부총이 말하기를 오늘 빛이 일찍 거둥하셨을 텐데 내일 나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추한 곳에 왕림하려고 하는데 왕림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하자 부총이 말하기를 예의상 당연합니다. 방문해 주셨는데 어떻게 회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